채권자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못 해주겠다. 거의 뭐 궁예야 궁예, 배생위원이.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 보정 공고 모음을 황당하고 재밌는 거 위주로 좀 추려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네. 변호사님 그걸 떠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보정이나 이런 내용들에서 많이 찍어서 저희 그 이제 좀 법원에서 찍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사무실? 그만큼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볼 겁니다. 이거 뭐 좀 한번 영향력을 가질 때까지 한번 지속해 보시죠. 그러면요. 예. 일단 오늘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황당하고 혹은 좀 재미있는 그런 보정 공고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대부분의 보정 내용들이랑은 좀 다른 그런 이제 보정 내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또 심심치 않게 또 볼 수 있는 보정이기도 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황당하거나 재미있거나. 재미있는. 예, 요건데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예. 대리인은 납득이 되십니다. 저한테 물어본 거죠, 오히려. 네, 보정에서 한번 보면 24년 1월 25일자 의견서는 잘 확인했습니다. 뭐 제가 의견서를 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신청인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신청 직전에 협의 이혼했는데 원론적인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대리인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대리인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납득이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론적인 거는 법리적인 거죠, 그죠? 법리적인 거를 제출을 했지만 이게 법리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리인 변호사 너는 이게 이해가 납득할 수 있어? 라고 저한테 대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는 납득 못하겠다. 그렇죠. 회생위원이. 그래서 어쨌거나 네가 낸 의견서는 잘 봤지만 못 받아주겠고 청산가치에 반영해. 그리고 여기도 조금 그래요. 이 보정 공고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파산 절차를 활용하십시오. 이거 못하면 파산하라는 것도 사실은 무슨 논리야. 근데 어쨌건 요거는 요 보정 공고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른 영상으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저한테 너는 납득할 수 있어? 라고 대물은 그런 좀 황당한 사건이었죠. 근데 사실 이게 사실 되게 보정 내용이 다분히 이제 감정이 섞여 있잖아요. 보내주신 건 잘 확인했고요. 원론적인 내용은 뭐 제가 알겠는데 이해가 가세요? 변호사님? 딱 이거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내실 때 그렇게 내시지 그러셨어요. 뭐 저는 납득이 갑니다 충분히. 그거는 후속으로 제가 그런 식으로 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회생위원분도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무실들은 요 직전에 뭐 청산가치 반영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렇죠. 사실 변사가 안 하니까 직원들이 사실 뭐 화들짝 놀라면서 반영하거나 반영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의뢰인을 최대한 설득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의견서를 내니 회생위원분 입장에서도 의견서로 법리적인 거는 변호사 말이 맞아. 근데 사실은 법리적인 걸 떠나서 감정적으로 나는 이거를 받아주기는 좀 어려워. 약간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법리를 안 따라가면은 뭘 뭐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뭐 취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뭐 판사들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사실 뭐. 이거는 너무 많은데. 제가 늘 선을 긋지만 유익상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수원회생법원에 물어봤는데 내가 물어봤어. 요거 이제 제주지방법원 사건인데 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이제 제가 의견서를 내면 항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7월 23일자 의견서에서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상향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 이제 저는 뭐 이런 걸 좀 자주 다투는 편이니까 했는데 본 법원에서 권고하는 근거는 뭐 이렇게 권고 근거야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거 다 근거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근거도 엉터리예요. 근데 어쨌든 넘어가서 채무자 의견서에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을 언급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언급한 거죠.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로 처리되는데 유독 제주지방법원에서만 처리를 하는 방법이 맞지 않고 형평에 어긋난다. 결국엔 이거는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서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거에도 지금 어긋나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수원회생법원
수원에 나도 물어봤어. 수원회생법원에 물어보니까 수원회생법원도 60회로 하고 있대.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도 이거 따라야 돼. 라고 이제 보정이 나온 거죠. 뭐 그거잖아요. 내가 그거 그 형한테 가서 물어봤어. 그 형도 그렇게 한다던데 딱 그거잖아요. 그죠? 수원회생법원 누구한테 물어봤냐?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해야죠. 수험회생법은 누구한테 물어보셨어요? 어쨌든 36개월로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그래, 결과적으로는? 네. 이거 물어 끝까지. 그럼 수원회생법원에 보낸 공문을 보내달라. 회신 내용을. 이렇게 가셔야죠. 어쨌든 뭐 잘 끝났으니 다행이네요. 하여튼 이렇게도 네. 나오더라. 네. 세 번째. 채권자들이 납득 불가. 요거 뭐냐. 채권자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못 해주겠다. 거의 뭐 궁예야 궁예. 회생위원이. 변제율이 원금의 11%로 매우 저조하고 변제율이 매우 낮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대. 그러므로 60회로 늘려라.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 60회로 늘려라. 심지어 여기 재보정이라고 되어 있죠. 재보정이라는 거는 한 번 더 이런 똑같은 취지의 보정이 그죠. 나왔는데 어쨌든 법적 근거 없고 부당하니 안 하겠다고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하니 이제 나온 거죠. 이게 재보정으로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회생은 일반회생하고 다르게 채권자들의 동의 요건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 요건은 크게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두 번째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세 번째로 최저 변제액 제공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가의 요건을 갖추면 사실 뭐 채권자가 납득하든 동의를 안 하든 부동의를 하든 이의 신청을 하든 상관없이 법원 직권으로 개시 인가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 삼는 거는 그러면 11%로 매우 저조하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건 중에 최저 변제액 제공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최저 변제액 제공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법에서 어쨌든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인가해 주려면 최소한 5% 이상 갚아라. 아니면 3%의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갚아라. 요 금액을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한선을 넘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기준을 넘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변제율이 저조하고 어쩌고는 사실 따질 부분은 아니라는 건데 어쨌든 그걸 넘어서서 회생위원이 보니까 이거 채권자들이 납득 못해. 그러면 몇 프로가 되면 납득을 할까요? 그러니까. 채권자들 개인회생하겠다는데 이게 뭐 결국에는 말이 안 되는 보정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말 같은 걸 내야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3줄짜리 의견서로 뭐 막아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수원회생법원에서 한 자릿수로 인가낸 사건들 제가 그냥 사건 번호 쭉 적어서 냈습니다. 이거 뭐냐? 여기도 자칫 잘못하면 수원회생법원에 또 물어볼 뻔했네요. 아니, 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이에요. 수원회생법원 사건이라서. 당신 법원에서 지금 당신네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뭐냐? 뭐 말 같은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네 번째 보시죠. 재밌네요. 요것도 수원회생법원 사건이에요. 회생법원인데 지방법원에서 회생사건 처리하는 것들에 문제가 많아서 회생법원 만들었는데 회생법원도 역시나 개판입니다. 요 보정원고 대출금 3천만 원 25년 1월 24일자 대출금 3천만 원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의 대출이니까 그냥 전액 청산가치 반영해. 뭐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고 필요 없고 알 필요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청산가치 반영해. 이거 사건 직전이 어느 정도 그게 시간적 텀이 있었어요? 이게 한 3월, 4월 정도에 접수된 사건이니까 3개월 채무로 보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는 또 다른 뭐 보존권고 저희가 이제 수원회생법원 보존권고를 준비한 그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 그 트렌드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밑에도 보면 똑같은 건데 재보정 이렇게 해놨죠. 네. 아니 최근 대출금이어도 사실 뭐 돌려막기 하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최근 대출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러면 그 사용처나 사용 내역 왜 이렇게 받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그게 소명이 안 되거나 부당한 사용처가 있다라고 하면 청산가치 잡는 건 이해는 가겠지만 일단은 어디다 썼는지도 알 필요 없고 그냥 받았으니까 그거는 썼든 안 썼든 상관없고 너가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해버리는 거니까 이건 부당하다라고 이제 받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건 모르겠고 알 바 아니고 일단 청산가치 반영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 이후에 계속 반영을 안 하겠다. 이제 고집을 서로 이제 평행선을 달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영 안 했죠 당연히. 저희 잘 처리된 것만 갖고 오니까. 그렇죠. 결국 회생위원이 뜻을 꺾었다. 이건 꺾을 수밖에 없죠.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천 사건인데 재산이긴 한데 팔아서 넣는 건 안 돼. 요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재산 가치, 그러니까 청산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갖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용 소득, 그러니까 채무자가 매월 버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법원에 투입을 해서 청산 가치 이상의 변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내 소득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36개월 동안 3,600만 원, 아니면 60개월 동안 6천만 원을 이렇게 넣는데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7천만 원이다. 이러면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는 60개월로 가도 못 맞춰요, 그죠? 못 맞추죠.
필수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재산 중에 뭐 1, 2천만 원은 돈으로 갖고 있다면 그 돈을 그냥 넣는 거고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면 뭐 그거 팔아가지고 1, 2천만 원은 제가 넣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라는 그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보정을 한번 살펴보면 채무자 소유의 서울 뭐 토지의 가액은 이제 뭐 1억 6천이고 그 중에 2분의 1 지분하면은 8,300이다. 평상가치에 반영하세요. 근데 이 토지를 갖고 있잖아요, 채무자분이.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과거에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랑 건물을 판 건데 네네. 이 매수인이 네. 법무사 실수로 네. 요거는 등기를 안 해간 거야. 등기를 안 해간 네. 거예요? 등기를 안 해간 거니까 네. 이미 나머지 건물이랑 이거는 그 매수인이 점유를 다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어. 뭐 법원 입장도 이해는 가는 게 채무자 너 명의로 나오잖아.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너 예. 재산이 맞지 반영해야지 등기 라고 한 거예요. 추정력도 있고. 근데 요게 이제 매수인이 안 가져간 거를 깨달아가지고 매수인이 이제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다 같이 일괄해서 팔았는데 법무사 실수로 너 나한테 등기를 안 넘겨줬으니까 등기 넘겨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송이 지금 요렇게 진행 중이니 요거는 법원의 결론에 따라서 등기가 넘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재산에서 빼주세요라고 했는데 어쨌든 못 빼줘. 지금 갖고 있으니까 잡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채무자분이 사실은 이 재산이 있었으면 이거 팔아서 채무 갚으면은 개인의 생각 안 해도 거의 무방할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가용소득으로는 이게 안 되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부족 부분은 넣는 걸로 변제계획안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웃겨. 승소 여부가 불확실한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쩌라고 그러면 승소 여부가 불확실하면은 내 재산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이거 이랬다 저랬다네. 그래서 제가 승소 여부가 불확실한 재산을 재산으로 잡으라며 근데 처분은 안 되면 이거야말로 논리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으로 빼주던지 재산 처분을 용인을 해주던지 라고 냈고 결과적으로는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를 일단 냈다가 소송에서 당연히 패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의 명의도 이제 넘어갔고 결과적으로는 몇 번 돌고 돌아서 이제 재산 목록에서 그냥 다 빠졌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모순적인 보정도 뭐 심심치 않게 나온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명의신 다 불법입니다. 네. 사실 이 회생위원분은 제가 좀 아는데 아는 분인데 이 보정이 나온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연결이 안 돼요.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불법인 거랑 청산가치 반영하는 거랑은 아무런 인과관계 없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실법이라고 그러죠. 예.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실제 명의자의 그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실소유자 명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 자체를 법에서 이제 불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죠. 형사처벌도 되고.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뭐 회생법상으로 아니면 이제 민사법적으로 명의 신탁 받은 재산.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사람 건데 내가 명의만 빌려줬어. 그러면 요거는 원래 명의자한테 돌려주더라도 뭐 사행위라든지 채권자들을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어쨌든 신청 직전에 명의를 원래 명의자한테 돌려준 거에 대해서 의심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돈도 다 냈고 이런 증거들을 보여드리면서 명의 신탁 재산의 원상 회복이니 요건 이제 뭐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가치 반영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모르겠고 일단 불법이니까 반영하세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뭐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거 잘 내서 맞긴 했지만 요게 이제 그 저희 직원이 처음에 요거를 딱 보고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뭘 어떻게 해요? 사실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죠.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의견서로 가볍게 막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무실들은 이제 뭐 직원들이 그냥 처리를 하고 변호사들이 안 보니까 요런 이슈들이 터지면 그렇죠. 사건을 뭐 포기해버리거나 의뢰인을 설득하거든요. 요거는 요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들의 좀 엄밀한 법리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왜 회생위원회 낚시인가요? 불법이니까 청산가치 반영하라라고 하면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불법 일단 그러니까 회생위원분도 청산가치 알지만 던진 거지. 던진 거지. 그래서 넣으면 좋고. 넣으면 좋고. 너 이거 변호사가 사건 안 할 것 같은데? 하면은 넣겠지. 던져보고. 그러면 이제 청산가치 이제 반영이 돼서 올라오냐 안 올라. 회생위원도 재밌겠는데요. 일단은 보정 내놓고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자. 이제 청산가치 반영돼서 이제 올라오면은 잡혔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재밌는 보정들도 나온다라는 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변호사님이 보니까 재밌죠.
이거 채무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무섭죠, 그죠? 보정이잖아요. 네, 이 무섭고. 내용들이 사실은 그렇죠. 이제 뭐 변호사님이야 뭐 사실은 법률적인 어떤 쟁점과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재밌다, 황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뭐 말씀하신 직원이 봤을 때는 벌써 이거 어떡해요가 되는 거잖아요. 뭐 저희 직원 네. 뭐 경력 10년 돼도 사실 이거 어떡해요 이런 경우들이 그렇죠. 사실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그냥 그냥 이거는 선생님 말대로 청산가치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사실 뭐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을 뭐 받을 기회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보정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황당하고 재밌는 거에 남을 수 있어야지 이게 진짜 극악스러운 공포의 어떤 보정이 되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 법원에서 실제 이제 나왔던 보정 중에서 유익상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황당하고 재밌는 유익상 변호사님입니다. 그런 어떤 보정 공고 모음을 갖고 왔고요. 약간 그 흑역사 모음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요거 한번 좀 다음번에 또 하면은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또 저도 이거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다음번에 또 한번 촬영을 해보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